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4일 새벽 4시 50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전 6개월이 넘게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는 2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3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국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와중에도 우리나라에게 자국의 전후 재건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6일 방한한 우크라이나 핵심 의원 3인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이날 세르기 타르타 의원은 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시내의 주택 1만 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 시설의 95%가 파괴돼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참아해서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재건된 국가라며 우크라이나의 롤 모델은 한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마리우폴시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는 7,500억 달러로 하나로는 약 980조 5,5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본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큰 규모의 사업 파트너로 지목된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게는 쓰나미 잔해를 치우던 경험을 살려 전후 잔해를 치우는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는 달리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와 일본 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비난하는 영상 속에 히틀러, 일왕, 무솔리니를 넣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종이약을 접어 보내려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우크라이나 국기색의 종이로 종이약을 4,200여 마리를 접었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하였지만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이를 비난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드론이 일본 자위대의 방위장비 3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신중히 상황을 파악하겠다며 난감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제국주의 시절의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았던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반면 전후에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저력이 세계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례가 아닐까요? 지난 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회의에 초대된 42개국 중 한국은 G7 국가를 제외하면 유일한 비서방 국가로 참가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를 표명하고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평가되었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를 위한 프로세스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자본을 해외 러시아인들의 자산 몰수를 통해 마련한다고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에 의의를 둔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한국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물적 지원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서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 군인은 쉬는 시간이면 K-팝을 반드시 듣는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총을 잡아본 그녀는 전쟁이 끝나면 K-팝 춤을 가르치는 댄스 강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에서 군인이 된 10대 소년들도 훈련소에서 지칠 때면 K-팝을 들으며 피로를 푼다고 밝혔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문화 경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키운 한국의 역량을 세계에 알린 뉴스였습니다.